남겨진 계절의 온도. 일정, 먼지 쌓인 시계방. 시계 태엽이 감기는 소리는 언제나 일정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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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규칙적인 그 소리만이 율전동 골목길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정주 시계방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민우는 확대경을 오른쪽 눈에 낀 채 지름 3mm도 되지 않는 작은 톱니바퀴를 핀셋으로 집어 올렸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핀셋을 타고 전해졌다. 29의 민우가 감당하기에는 이 오래된 시계방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이곳은 불과 석 달 전까지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민우야, 시계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이 태엽을 감아준 만큼 딱 그만큼만 정직하게 흐르거든. 부서진 시계를 고치는 건 그 사람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는 일이야. 그때는 그 말이 고리타분한 노인의 궤변처럼 들렸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의 시간이 초 단위로 동기화되는 세상에서 태엽을 감고 기름을 치는 손목시계라니.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민우는 이 가라앉는 배 같은 시계방을 참아 처분하지 못했다. 대기업 공채에 연이어 낙방하고 갈 곳을 잃은 그에게 이곳은 도피처이자 동시에 감옥이었다. 딸랑. 문 위에 달린 낡은 종이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민우는 확대경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말을 끝맺지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대략 6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회색 코트에 깃을 세운 그녀는 한눈에 봐도 이 낙후된 골목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품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몹시 흔들리고 있었고 두 손은 가슴팍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여기가 정재석 명장님이 하시는 곳이 맞나요? 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정재석. 석 달 전 세상을 떠난 민우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민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카운터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에 매듭이 풀리며 그 안에서 낡은 원목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돌아가셨다니. 내가 너무 늦었군요. 조금만 더 빨리 용기를 내서야 했는데. 민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건넸다. 여인은 차를 마시지 않고 조심스럽게 원목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가죽 스트랩이 다 달아해진 빛바랜 금빛의 수동 오메가 시계였다. 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시침과 분침은 10시 10분에 멈춰서 있었다. 이 시계를 고치고 싶어서 왔어요. 세상에서 오직 정 명장님만이 이 시계를 만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우는 시계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내부 무브먼트가 완전히 고착된 상태였고 케이스 내부로 습기가 차서 부식이 진행된 흔적이 역력했다. 아무리 부친의 기술을 어깨 넘어 배우고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우며 연습했다 한들 민우의 실력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고난도의 작업이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 실력으로는 이 정도의 파손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큰 명품 수리 센터로 가시는 게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돈은 얼마든지 드려도 좋습니다. 여인이 민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시계가 흐르지 않으면 제 시간도 영원히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 명장님의 기술을 이어받으셨다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여인의 이름은 서은혜라고 했다. 그녀는 시계를 맡기며 메모지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그리고 나가기 전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시계 속에는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과 가장 잔인했던 비밀이 함께 들어있어요. 부탁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민우는 홀로 남겨진 오메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멈춰버린 10시 10분. 그것은 단순히 부서진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절규처럼 느껴졌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며 작업대의 스탠드 불빛을 켰다. 2장, 태엽 속에 숨겨진 고백. 다음 날부터 민우의 고독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수공구들을 하나씩 꺼내들었다. 돋보기를 통해 바라본 시계의 내부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밸런스 휠의 축이 부러져 있었고 메인 스프링은 잔뜩 뒤틀려 있었다. 요즘 나오는 시계들처럼 부품을 통째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40년도 더 된 모델이라 부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민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낡은 노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아버지가 수리했던 시계들의 증상과 해결책이 빼곡하게 적힌 일종의 수리 일지였다. 빛바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민우의 손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다. 1982년 5월 14일 오메가 시마스터 수동 의뢰인 서은혜 밸런스 휠 조정 및 방수 실링 교체. 그녀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JNH. 그것이 그녀의 슬픔의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이 시계가 다시 흐를 때 그녀의 눈물도 멈추기를. 민우는 소름이 돋았다. 서은혜는 이미 40년 전 그의 아버지를 찾아왔던 손님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슬픔까지도 읽어내고 있었다. 민우는 급히 시계를 돌려 뒷면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냈다. 오랜 세월 묵은 때에 가려져 있던 미세한 각인이 나타났다. JNH:1980 05 17 1980년 5월 17일 역사의 소용돌이가 치기 바로 직전의 날짜였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시계에 얽힌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그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계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 걸까? 부품을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우는 아버지가 쓰던 선반, 나태, 기계를 돌려 미세한 축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깎고, 다듬고, 마이크로미터로 재측정하는 과정이 수십 번 반복되었다. 손가락 끝은 철가루로 까맣게 물들었고 눈은 빠질 것처럼 아파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동안 대기업 이력서를 쓸 때 느꼈던 자괴감이나 공허함 대신 무언가 본질적인 것에 다가가고 있다는 묘한 고향감이 그를 지배했다. 톱니바퀴의 톱니 하나하나를 다듬을 때마다 민우는 자신이 서은혜라는 여인의 멈춰진 삶을 조금씩 끼워 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민우는 마침내 무브먼트의 세척과 조립을 마쳤다.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다. 스르륵, 스르륵. 태엽이 감기는 팽팽한 저항감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핀셋으로 밸런스 휠을 살짝 건드린 순간.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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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맑고 경쾌한 소리가 시계방의 침묵을 깼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아버지가 느꼈을 그 짜릿한 희열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계의 초침이 한 바퀴를 채 돌지 못하고 12시 방향에서 다시 뚝 멈춰섰다. 무언가 내부에서 걸리는 느낌이었다. 민우는 다시 다이얼을 분해했다. 그리고 다이얼 플레이트와 무브먼트 사이에 교묘하게 접혀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기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오랜 세월 시계 기름에 젖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그 종이를 펼쳤다. 그곳에는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적은 그러나 이제는 흐려진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혜야, 만약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내 심장은 이 시계처럼 너를 향해 뛰고 있을 거야. 반드시 살아남아 너에게 감아. 1980년 5월 준혁으로부터 마침표 3장 1980년에 멈춰진 약속. 민우는 서은혜에게 전화의 시계 수리가 진행 중이며 잠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방문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서은혜는 전화를 받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시계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민우는 말없이 작업대 위에 올려진 작은 기름종이 조각과 복원된 시계를 보여주었다. 은혜는 종이를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코트깃을 적셨다. 이게 여기 들어있었군요. 준혁 씨가 나에게 주려던 마지막 편지였어.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은혜는 한참 동안 오열했다. 민우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시계방의 낡은 온풍기가 구슬픈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이윽고 은혜는 눈물을 닦고 40여 년 동안 가슴속 깊은 수장고에 가두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1980년 봄, 은혜는 광주의 한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던 여대생이었다. 그리고 준혁은 같은 대학 의대생이자 야학에서 노동자들을 가르치던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두 사람은 책을 공유하고 시대의 아픔을 토론하며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준혁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그해 5월 도시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군인들이 거리를 메우고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준혁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임시구호소로 떠났고 은혜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5월 17일 밤, 준혁이 잠시 은혜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그의 옷에는 이미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손목에서 이 오메가 시계를 풀어 은혜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지가 의대에 입학 선물로 주신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준혁 씨가 말했어요. 모레 저녁 6시 도청 앞 분수대에서 만나자. 상황이 정리되면 같이 이곳을 떠나자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5월 19일 은혜는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계엄군의 엄격한 통제로 도청 근처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준혁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행방불명. 그의 이름 석자는 차가운 서류 한 장으로 남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가 사라진 후 나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그의 시계가 멈춰버렸다는 걸. 내가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해서 우리의 시간이 멈춰버린 거라고 자책했어요. 그래서 1982년에 당신 아버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 시계를 고치면 준혁 씨가 돌아올 것만 같아서요. 당시 민우의 아버지는 시계를 훌륭히 고쳐주었지만 은혜는 차마 그 시계를 찰 수 없었다. 시계가 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시계의 태엽을 억지로 반대로 돌려 10시 10분에 맞춰 멈춰버렸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스스로 망령처럼 살아왔다.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은혜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마침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되니 마지막으로 준혁 씨의 시계가 다시 흐르는 걸 보고 싶더군요. 그에게 갈 때 내가 준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마침표.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만지고 있는 이 시계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었다.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지독한 사랑이자 잔인한 시대가 찢어놓은 상처 그 자체였다. 손님. 아니, 어르신. 민우가 굳은 결의를 담아 말했다. 이 시계 완벽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준혁 씨의 마음이 담긴 이 시계 반드시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 사장, 시간의 장인, 마음을 읽다. 은혜가 돌아간 후 민우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이제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다이얼 플레이트 밑에 숨겨진 비밀 편지를 확인했으니 이제 시계가 멈추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야 했다. 원인은 이스케이프 휠의 미세한 마모였다. 12시 방향에 도달할 때마다 초침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톱니가 미세하게 미끄러지고 있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오직 시간의 무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처였다. 민우는 돋보기를 세 겹으로 겹쳐 쓰고 루페를 눈에 밀착시켰다. 그리고 아주 고운 사포와 오일을 사용해 부품의 각도를 1미크론 단위로 다듬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으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도시의 소음이 모두 잠든 시간, 시계방 안에는 민우의 거친 숨소리와 금속이 스치는 미세한 마찰음만이 존재했다. 민우는 문득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장갑과 돋보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왜 그렇게 밤을 새우며 다른 사람들의 낡은 시계를 고쳤던 걸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민우는 핑 도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조립을 마쳤다. 케이스를 닫기 전 그는 은혜가 발견한 준혁의 기름종이 편지를 원래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그것은 그 시계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밖으로 꺼내기보다 시계와 함께 흐르게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케이스를 닫고 용두를 감았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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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마침표. 초침이 12시를 통과했다. 1초, 2초, 5초. 멈추지 않았다. 초침은 부드럽고 유려하게 원을 그리며 나아갔다. 분침이 움직였고 시침이 따라 움직였다. 마침내 40년의 침묵을 깨고 1980년의 시간이 2026년의 오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다. 시계의 미세한 진동이 그의 심장박동과 겹쳐졌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서은혜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했다. 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언제든 찾으러 오세요. 5장, 남겨진 계절의 온도. 이틀 뒤 서은혜가 다시 정주 시계방을 찾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평온한 얼굴이었다. 검은색 모표를 단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민우는 작업대 위 벨벳 패드 위에 완성된 오메가 시계를 올려놓았다.
금빛 케이스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죽 스트랩은 민호가 아버지가 남겨둔 최고급 악어 가죽으로 새로 교체해둔 상태였다. 무엇보다 초침이 살아 숨쉬듯 움직이고 있었다. 째깍, 째깍, 째깍.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대고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시계 유리를 적셨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잔인한 세월에 대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들려요. 준혁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은혜는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찼다. 다소 헐거웠지만 시계는 그녀의 손목 위에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민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 명장님이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군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은혜는 가방에서 수리비가 담긴 두툼한 봉투를 꺼내놓으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극구 사양하며 봉투를 밀어냈다. 수리비는 이미 받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마침표.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보여주었다. 아버지가 왜 평생 이 자리를 지키셨는지, 왜 시계를 고치셨는지 이제야 배웠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제 멈춰진 시간을 흐르게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술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혜는 민호의 눈을 깊이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봉투를 거두는 대신 민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준혁 씨가 그러더군요. 남겨진 사람의 의무는 떠난 사람의 몫까지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라고. 민호 씨도 이 시계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멈춰진 시간을 아름답게 흘려보내주세요. 은혜는 시계를 찬 손을 흔들며 시계방을 나섰다. 골목길 위로 겨울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의 손목에서 흐르는 시간은 이제 그녀가 준혁을 만날 그날까지 따뜻하게 동행할 것이다. 6장 흐르는 시간 위에서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율전동 골목길에도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정주 시계방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민호는 더 이상 대기업 채용 사이트를 뒤적이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기술 서적들을 탐독하고 매일 아침 시계방 문을 열며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다. 인터넷에 오래된 시계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젊은 장인으로 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 시계를 들고 온 청년, 첫 월급으로 사서 평생을 찾다는 노신사의 부서진 시계 등이 민호의 작업대를 거쳐갔다. 민호는 손님들의 시계를 만질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를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던 민호는 아버지가 남긴 수리 일지의 맨 뒷장을 펼쳤다. 그리고 만년필을 들어 자신의 첫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2026년 6월 1일 오메가 시마스터, 수동. 의뢰인, 서은혜. 이스케이프 휠 미세 조정 및 복원 완료. 40년 전 아버지가 고치셨던 시계를 내가 다시 만졌다. 시계 속에는 1980년에 멈춰진 사랑과 고백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시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봄이 왔다. 아버지, 저 이제 부끄럽지 않은 시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마치고 만년필을 내려놓은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시계방 벽면에 걸린 수십 개의 시계들을 바라보았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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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마침표.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크기의 시계들이었지만 그들이 내는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마다의 속도로,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노래였다. 민호는 문 위에 달린 종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시간이었다. 그가 가져올 멈춰진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민호는 확대경을 눈에 띄우며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작업대 앞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시계방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